대한민국 기술로 완성한 K 시리즈의 막강 파워. 단 한 발로 승부하는 최정예 요원들의 승부수 저격소추. 땅에서, 트럭에서, 장갑차 위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기관총.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최전방 활약을 책임지는 K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중화기.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K 시리즈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총기 K 시리즈 중에서도 오늘은요, 덩치가 좀 큽니다. 중화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중화기, 이게 좀 일반 병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루기 힘들지 않았었나, 만나볼 일이 별로 없지 않으셨나 싶은데, 정철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공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0은 대대별로 2대씩 이 섹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또는 어쩌다 재수가 좋으면 실사격에 불려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K3 같은 경우는 저때 아예 없었어요. K3는요? 네네. 저도 사실은 좀 K3는 좀 생소하긴 합니다. 예. 최민성 씨는 제가 어떠셨나요? K3 사수였었고요. 오. 네, 포병은 독특하게도 그 포를 다루기 때문에 공용화기를 거치해놓고 포를 만져요. 그렇죠. 군인이 포를 만지는 동안에도 뭔가는 무기를 소지해야 네. 되니까 K2를 메고 K3는 거치놓죠. 그래서 K2, K3를 둘 다 들고 이제 게임이 된다. 이제 훈련장에 나가면 공용화기 두고 하죠. 그래서 총을 2개 가지고 다녀서 저는 사실 기억으로 좋지는 않아요. 네, 총을 2개 들고 다니니까. 중화기를 좀 만져보시거나 실제 뭐 발사까지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카투사였기 때문에 K3 자체는 못 만져봤지만 네. K3와 특성이 아주 비슷한 M249 분대 지원하기 쏴봤고요. 쏴보면은 재밌습니다, 나름. 그래요? 그리고 그 또 거의 1년 뒤에는 또 MK19라고 이 K4하고 아주 비슷한 사용 탄도 같고 크기나 뭐 재원도 거의 같은 네. 고속 유탄 발사기 보직을 맡고 또 실사격도 해봤습니다. 네, 사실 K4는 정찬 씨 보셨어요? 군 처음 생활을? 보죠, 저는 지금. 최민성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우연히 봤어요. 제 동생이 그 전방에서 이 K4 사수여서 그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을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때 이제 보고 깜짝 놀랐죠. 저는 이런 장비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때. 이 중화기는 그 파괴와 그 살상력에서 개인화기와는 비교가 안 될 텐데요. 군대와 전쟁에서 중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투를 보병이 한다지만 네. 사실 가장 많은 적을 죽이는 건 지원학입니다. 소총은 사실 쏟아보면은 정말 여의치 못하게 적을 못 맞추는 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원학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보고 쏜다든가 막 덮어놓고 쏜다든가 그런 게 훨씬 적고 네. 게다가 또 워낙 파괴력이 세니까 예를 들면 K4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K4는 수류탄 같은 게 막 1초에 대여섯 발씩 나가는 겁니다. 투릉 나가서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거의 융단 투척처럼 주르륵 나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막 수류탄이 6발, 대여섯 발씩 막 날라오는 생각해요. 정말 맞는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진짜.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요. 쉽게 만져볼 수도 없고 저기 접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것도 민수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죠. 민수로 나오면 안 돼요. 미국에서조차 민수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화기에 대한 로망이랄까 궁금증들이 더 많을 텐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저 중화기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운반을 할까? 그죠, 예. 네, 저거 우리 군에서는 도수 운반을 한다는데 요즘 군에도 저거 도수 운반을 할까요? 산악지역 같이 네. 여의치 못한 데는 정말 사람이 운반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대부분은 차량으로 운반을 합니다. 지형 자체가 차량이 가지 못하는 곳에 되게 뭐 많이 가서 그런 건 그게 있죠.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도수 운반이 그렇죠, 좋아서나 그렇죠. 뭐 그런 도수 거죠. 운반이 기본이어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도수 운반을 하기 수밖에 없는 지형 구조 뭐 그건 아니겠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미군 같은 경우는 그 대신 ATV라고
정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나까지도 그랬어요. 들어갈 수 ATV.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까지도 들어가니까 뭐 결국은 돈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야, 저게 ATV에 들어간다고 해도 덩치가 상당히 커서. 그러니까 분해해서 싣고 가는 거죠, ATV에. 자, 그럼 먼저 K 시리즈에서 개발된 중화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3. K3가 나오는데 이 지원화기죠. 그렇죠. 분대 분당 지원화기입니다. 7,800발 정도. 요 사거리는 800m 정도입니다. 800m 정도. 최대 사거리가 3,600m. 군대에서 제가 쓰던 건데도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멋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옆에 저게 탄피하고 링크입니다. 정말 이제 총알을 묶은 걸쇠죠. 네, 저 링크들도 저렇게 옆으로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서서 쏴. 한번 해보고 싶은 자세네요. 저게 저렇게 서서 할 만큼의 조준 사격이 가능할 만큼의 무게가 되나요? 오우, 7kg에 탄종은 5.56mm니까요. 반동은 세지 않죠. 반동은 그렇게 세지 않아. 총 무게가 K3, K2에 쓰는 총알을 K2 무게의 2배가 되는 총에 쓰는 거니까요. 이제는 조금 더 커졌나요? K6입니다. 무게가 37.7kg. 정말 12.7mm 탄. 예, 정말 큽니다. 무게가 55점. 탄피 중량이 55.1g, 11.4g. 이거는 강력하죠. 이건 뭔가요? 와. 자, 역시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모습인데요. 저기 지금 탄두가 날아가는 영상인가요? 그러네요. 상식적인 선에서 대인 저지용 탄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표적지가 그냥 없어졌네요. 맞은 부위가. 저 정도면 자, 이번에 이제 K12. 정말 근데 해보고 싶네요. 쏘면 재밌어요, 그것도. K3보다 저게 더 화끈합니다, 쏘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참 부럽네요. 예광탄이요. 예광탄이 지금 날아가는 모습이었군요. 오우, 벽돌까지. 벽돌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K12만 저게 됩니다. 저게 뭐죠? 항공기용으로 썼다가 이제 지상용으로 쓸 수 있게 한 총 하나로. 장착을 할 수 있게요? 그렇죠. 보통은 항공기용 따로 지상용 따로 나오는데 K12의 헬기 거치용은 저렇게 지상용으로도 항공기용으로도 쓸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새로운 거 시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네, 지금 K 시리즈의 기관총과 중기관총을 지금 만나봤는데요. 이 지금 본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를 거예요. 뭐 가장 작은 게 K3입니다. 네네. 분대 지원학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대 한 자루, 미군은 분대 두 자루 혹은 세 자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기관총인데 K2하고 같은 총알을 쓰는 기관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발 탄통을 총에 꽂고 그래서 탄약디식으로 급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소대에는 K12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건 이제 M60의 후계총이고요. K2나 K3보다 더 굵은 7.62mm 탄을 쓰고요. 7.62 나토. 그 다음에 대대로 들어가면 K6, 그다음에 또 K4도 같이 들어가고요. K4도요. K6는 12.7mm 중기관총이고요. 네. K4는 이제 이미 총이라고 부르기엔 좀 민망할 정도로 큰 40mm 유탄 기관, 그러니까 고속 유탄 발사기입니다. 유탄 기관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 K3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네,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K3는? 일단 기관총이니까요. 네. 소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화력이. 200발을 계속 연속으로 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 제압이라는 면에서는 정말 화력 지원이라는 면에서는 정말 소총이 못 따라가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고 반면에 7kg나 되니까 무게가 거기에 총알 200발이면 그것만 해도 뭐 한 2kg 넘죠. 그러니까 10kg가 조금 더 되겠네요. 그 사수 입장에선 좀 많이 피곤하죠 아무래도. 사실 우리는 중화기로 가장 많이 접해보기도 하고 제일 많이 그렇죠. 들어보기도 하고 예. 뭐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어디서든지 가장 많이 접했던 게 바로 M60이 아닐까 싶은데 네. M60은 실제로 뭐 저는 뭐 이제 창고에 들어왔더라고요. M60이 예. 너무 무거워서 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몽골에 가서 PKM을 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딱 들어보고 M60보단 가볍다. 아 네, 그래요? 오히려. 참고로 M60이 10kg 거의 정확히 10kg고요. 네네. PKM은 그 소련의 지금 러시아 기관총인데 8kg입니다. 아그 2kg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그렇군요. 이 M60이 어떤 기관총인지 그거 좀 홍 편집장님 좀 예, 부탁드립니다. M60 저 앞에 있는 거고요. 네네. 바로 여기 지금 삼각대 거치된 이 총입니다. 예. 요거고요. 지금 M60은 1950년대 후반에 네. 미국이 다목적 기관총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이 삼각대 거치에서 쏘는 용도의 중기관총, 헤비 머신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휴대하고 있는 라이트 머신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미디엄 머신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됐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종류의 기관총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만든 게 이 M60입니다. 저게 이제 M60이 그 예.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람보에서 이렇게 바로 그렇죠. 람보, 실베스터 스톤이 딱 들고 나서 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들고 그렇죠, 쐈던 게 예, 이건데 예, 바로 이겁니다. 덩치가 커도 저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덩치가 커서 가능한 게 사실 들고 있을 수 있는 완력이 문제지. 일단 들고 있을 수 있으면은 그 자체 반동은 생각보다 안 세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자기가 뭐 100kg에 뭐 근육량이 엄청나다 그러면 쉽게. 그렇죠. 메고 여자들도 쓰고 그러니까요. 저요? 저걸 여자들이 쓴다고요? 여자들도 쓰고 그러죠. 중화기는 완력만 여자들은 되면, 네. 완력만 그래서 되면. 이제 멜빵을 메거나 들면 물론 생각보다는- 삼각대까지 들면 너무 무거워서 안 되고. 저기요. 저는 거치돼 있어서. 예, 근데 근데 사실은 그건 K3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사실 M60도 베트남전 기록 영화 보면은 많이 쓰죠. 한 손으로 들고 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탄피 걸어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이 아프긴 했을 거예요. 원체 그립이 작아서. 미군에서도 기본 운용 개념은 이렇게 들고 쏘는 건 물론 아니고요. 네. 이렇게 거치에 쏘거나 아니면 앞에 양각대를 펼치고 엎드려 쏘거나 예. 뭐 기본 운용 개념은 똑같고요. M60보다는 운영면이나 뭐 어찌 보면 좀 더 효과적인 게 K3인데 이 K3의 찬반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뭐 탄 걸림 문제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K3 사수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땠나요? 저희는 실제로. 실제로 탄 걸림이 없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 문제도 있고 포병 같은 경우에는 이 K3를 많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쏴볼 기회가 좀 적고요. 근데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 탄걸림 현상 때문에 그 사격을 좀 괜찮게 하는 사람들 중에 뽑아서 다 쏴보게 하고 제일 잘 쏘는 사람한테 했는데 제가 걸려서 제가 쏠 때는 별 이상은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사용하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고 평소에 좀 총을 좋아하니까 잘 다듬고 그러면 총을 괜찮지 그러니까 않을까.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정찬 씨는 그 점검 같은 것들도 잘 하셨다면서요, 군생활 하실 때. 뭐 그건 뭐 기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윤활유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부재하지 않나 우리는. 예, 총기를 닦는 것도 이렇게 구전으로만 대충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인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잘 보급이나 교육을 안 해주는 면이 또 작용하지 않았을까. 배민 사고 수하실 때 윤활유통 따로 다 갖고 다니시고 기본 파츠 다 교육 받으시죠. 아무래도 하죠. 예. K3 때 받으셨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네. 네. 이런 차이점인 거지 총기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사실 보직이 교육계였는데요. 네. K3에 대한 교육은 저도 사실 훈련소 때 좀 총기에 대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비하면 사용을 어쩌다가 해보니까 뭐 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사실 지금- 탄걸림 문제는 총기 어느 병사한테나 총기 수입을 잘 못한 병사들은 누구한테나 그런 게 있었어요. AK도 탄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청소 안 하면 총이 AK도 그렇게 걸립니다. 청소 안 많이 하고 걸리고 하면 그러면 무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점호 씨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깨끗한 것만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자동차는 합성유로 잘 갈면서 총기에는 또 기름을 열심히 안 그러네요. 발라주니까. 네. 오히려 기름을 닦아서 없애려고. 네, 맞아요. 저희가 기름 진짜 하고 묻어 싶은 있으면 얘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말끔히 닦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쇠붙이는 다 윤활제가 있어야 움직이니까. 그렇죠. 어. 그게 과하면 안 되지만 사실 기관총도 기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적절한 윤활유를 도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또 걸프 1차, 2차전 이후로 다들 윤활유를 차라리 더 뿌려라. 그렇죠. 네. 그리고 바뀌었잖아요. 미군도 패러다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가 되고 있는 K3가 뭐 어떤 곳에서는 K3가 이제 앞으로 사라질 총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여기서는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사라질 건 맞는 게 네. 지금 군에서 K3가 아무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차기 경기 관총을 지금 선정해서 이제 곧 배치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K3의 개량형을 이제 들여오는 건데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K3가 모양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고장이 덜 난다든가 뭐 등등은 있겠지만 네. 사용탄도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키워볼까요? K6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예. 이게 지금 K6인 거죠? 예. 예. 이건 뭐 람보가 아니라 람보 형이 와도 안 되겠네요.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못 쏩니다 절대. 예. 기본적으로 M2 브라우닝이 그 이렇게 전신이죠. 앉아서 그렇죠. 이렇게 발 올리고. 이게 원래 기본이 된 총이 1919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작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네. 장전 손잡이입니다. 이게. 장전 손잡이가 이거예요. 이거는 이건 이렇게 뭐야? 다리 걸고 한번 체중으로 실어서 당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게 K6는 네네. 미군이 사용하는 M2 중기관총을 베이스로 총열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원터치. 원래 M2는 총열을 바꿀 때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복잡해요. 열고 무슨 게이지 넣어서 재고 돌렸다가 뭐 또 게이지 보고 땡기고 한마디로 정말 순서를 적어서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총열 교환하는 순서가 압도적으로 쉬워졌습니다. K6에서는. 이 총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그레나다 전투,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거의 미군에서만 80년 정도의 그 실전 경험을 가진 역전의 고참입니다. 현존하는 총 중에 가장 오래 사용되고 현역으로 뛰고 그렇죠. 있는 총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억지로 막 바꾸는 것보다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좀 불편한 것만 개조하는 이렇게 그게 어떻게 현명한 보면 거죠. K6는 M2 브라우닝보다 훨씬 개량되어 있는 발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게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도 이 총이 사용됐다. 예, 헬기에 거치해 가지고 그
해군의 슈퍼링스 헬기에 거치해서 지원화기로 사용했습니다. 아, 헬기에 거치를 해서요. 예. 흔히 헬기에 거치라면은 예전에 50이라든지 MG40이라든지 그렇죠. 60 같은 것들이 거치되는 걸로 알고 아, 있었는데 도어에 50, 그렇죠. 이건 50 결국 이것도 50을 개량한 거니까요. 캐리고 50이라고도 그렇죠. 성능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M2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M2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상 같은 총인데 이 총열을 더 훨씬 아까 쉽게 교환할 수 말씀하셨죠. 있는 예, 총신 그런 거죠. 교환이 훨씬 총신 교환은 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관총이라는 거는 네. 크게 공랭식하고 순행식이 있는데 순행식은 말 그대로 물 속에 총열을 담가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만 계속 보충해주면 아무리 써도 총이 과열을 안 합니다. 근데 공랭식은 쉽게 얘기해서 따로 식히는 수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식혀준다고 그러지만 쏘다 보면 총열이 과열이 돼요. 그러니까 쏘다가 아 이거 너무 뜨겁겠다 싶으면 총열을 빼가지고 다른 총열을 바꿔주면 쏘고 총열을 바꿔서. 그 다음에 과열됐던 거는 식으면 또 다시 바꿔 쓰고 그렇게 해서 예비 총열을 계속 번갈아가 쏴주면서 과열을 막으면서 연속 사격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맡아서 하겠다 싶으면 어떤 걸 맡으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K6. 네, 아, 물론 누구나 다? K6는 차가 있으면 K6고 네. 네. 내가 걸어 다녀야겠다면 K3입니다. 아, 그러면 저도 K6로 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차가 있으면. 걸어 다닐 확률이 없습니다. 이걸 주면 차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 근데 아무래도 군대가 어떤 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주고 걸어 다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5명은 붙어야 될 카투자 그렇- 출신이신데 가장 한국적인 그러게요. 로망이긴 한가 봐요. 근데 탄통만 로망이죠. 예. 장난 아니게 무거운데. 이것도 역시 대인화기로는 보기 어렵고요. 지원화기, 장갑차에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장갑차도 투개가 가능합니다. 예,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죠. 철갑탄 넣으면은. 프리에서 보면 아주 살벌하게 나오죠. 퓨리. 퓨리, 맞아. 예. 아, 거기서도 이게 영화에서 그렇게 멋지게 등장한 적이 없어서 그렇죠. 아주 매니어들이 열광을 했었죠. 물론 약간 과장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요? 모형으로. 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 그래서 이제 반동을 느낄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반동까지요. 모형인데. 이게 모형은 있어요. 모형은 일본에도 제품이 있고 홍콩에도 제품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비탄이 나가는 거고 네. 콜렉터가 되면 사실 비비탄 나가는 게 큰 흥미가 없어지기도 해서 페인트볼 반동만. 턴을 쏘면 딱 여기다 페인트 타이면 페인트를 들이붓는 거겠네요. 그냥. 페인트볼 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쏘면 한 3cm 정도만 배럴이 움직이고 외부적으로는 작동되는 게 없잖아요. 없죠. 예. 속에 스프링만 움직이는 거여서 그래서 반동을 느낄 수 있는 안에다 사실- 저희 1.2kg짜리 덤벨 하나 넣고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스크류 방식도 고민하고 있고 에어 방식을 쓸지. 우리 저쪽 계신 카메라 감독님한테 되게 죄송하네. 원래 이렇게 겨눈 건 아닙니다. 예, 카메라 감독님.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만 있는데 이 위압감이 장난 아닌데요. 움직여지지도 않네요. 예. 근데 쏘고 있으면 무서운 게 이 무거운 게 덜덜덜덜 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총신을 막 바꿔야 될 때도 있잖아요. 목표 타깃 지점을 바꿔야 되면 근데 이젠 이걸 떼가지고 들든가 아니면 요걸 움직이든가 이렇게 좌우로 요렇게? 움직이고, 예. 아니면 또 요걸 풀어가지고 옆에는 있어야 높이는 이렇게 돌려서 하고요. 높낮이를. 예. 원래 교보면 이렇게 모래주머니 얹어놓고 그렇죠. 하죠. 예. 아니라 저 발 위에도 하나 몇 네. 개씩 얹어가지고 총이 떨리지 말라고. 들썩거리지 않게 합니다. 완충을 해주느라고 그렇죠. 충격을요. 예. 그래도 유튜브에서 쏘는 걸 보니까 쏠만하긴 한가 봐요. 쏠만해요. 예. 쏠만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이겁니다. 59경. 그러니까 쏘고 있으면 사람은 크게 충격이 없는데 총만 혼자 막 그냥 그렇죠. 예. 난리가 나고 있는. 그렇겠죠. 네, 예, 들고 견착을 하고 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만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아무도 이 K6를 K6는 못 써봤고 M계열 M2는 제가 써봤어요. 사실상 같은 총입니다. 느낌이 어떤 거야? 한 발 한 발 느껴지지 않나요? 통통 나갈 아주 것 같아요. 존재감을 확실하게 느껴지게 하죠. K12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계속 나눠볼까 싶은데요. K12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K12는 그러니까 M60을 대체하려고 만든 건데 M60보다는 K3에 훨씬 가까운 총입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S&T 모티브가 K3를 만든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외관으로도 구조로도 그렇고 K3를 확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K3에 더 큰 타단을 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기관총으로 유사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어깨 견착도 가능하다. K12가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면 K3보다도 약간 좀 왜소해 보일까요? 아니 훨씬 큽니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더큰 견착이 거였으니까요. 가능하다. K3보다 뭐 3, 4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총알도 아무래도 7.62mm니까 사거리가 비슷한 해외 중화기랑 비교한다면 어떤 것들하고 비슷할까요? M60이라든가 아니면은 M240 240. 하고 제일 성격이 가까운 아, 분이죠. M230하고도요? 240. 이 사거리도 훨씬 길고요. 그것도 역시 지원하기로. 그렇죠. 예. 소대급에 지원됩니다. 네, 이 중화기의 위력은 일반 화기와는 역시 비교가 안 되는데요. 중화기가 등장하면서 세계 전쟁사의 양상도 180도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중화기를 개발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중화기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전투란 이런 모습이었다. 아군과 적군이 마주서서 사격 배틀을 벌이는 라인 배틀 때문에 연이어 발사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대형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전술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미국의 의사이자 발명가였던 리처드 조던 게틀링이 기관총을 발명하면서다. 그가 발명한 게틀링건은 총열을 여러 개 붙여놓은 것으로 손잡이를 돌리면 총열이 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총알을 퍼붓는 무기였다. 기관총의 등장은 보병의 대형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병력의 기동성과 은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로써 현대전의 전술 개념이 새롭게 구축되기 시작했다. 뒤이어 현대적인 기관총의 원형인 맥심건이 개발됐다. 에디슨과 동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발명가 하이람 스티븐스 맥심의 작품이었다. 맥심 기관총은 탄환이 발사될 때 만들어지는 반동의 힘을 이용해서 탄환의 장전과 발사, 탄피해 배출을 자동화했다. 방아쇠만 당기면 자동으로 수십 발이 발사, 1분에 600발을 쏘는 강력한 살상 무기의 등장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놨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차 세계대전이다. 이전까지 뛰어난 기동력으로 전투의 핵심 전력이 되었던 힘화부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대신 참호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더욱 강력해진 살상 무기의 등장은 전쟁을 이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 여러 사람이 쏘는 소총을 대신할 기관총을 발명하면 참전 군인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 게틀링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기관총의 등장이 후 전쟁은 인류에게 더욱 큰 재앙이 되었다. 아니 의사가 최초로 기관총을 만들었다, 총을 만들었다. 그렇죠. 예, 아이러니죠. 게틀링의 치과 의사인데 한 번도 개혁은 안 했다고 합니다. 치과를 개혁은 안 했. 예. 다른 발명하느라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기관총만으로도 재벌이 됐습니다. 게틀링이라는 아까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 돌려가면서 그렇죠. 마차 같은 거, 수레바퀴 같은 거 위에 거칠해놓고 그렇죠. 들들들들들 돌려가면서 예, 예. 탄속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한 건 뭐 지금하고는 비교도 못하겠지만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발사 속도도 쏘는 사람이 팔 힘이 좋으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빨리 돌리면 빨리 나가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중에는 모터를 연결하니까 또 1분에 1000발 이렇게 엄청나게 발사 속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현대화한 게 바로 발칸입니다. 게틀링에서 발칸까지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틀링만 해도 낙하 방식 아니었어요? 탄이? 그렇죠. 네, 위에서 낙하였죠. 이렇게 예. 돌리니까 빠지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그렇죠. 쌓아놓은 네네네. 탄알들이 밑으로 예, 하나 위에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툴툴툴툴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사람이 위에서 눌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맥심으로 오면서 벨트 급탄. 그렇죠. 네. K 시리즈로 중화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때 수송 헬기 방어용으로 쓰는 걸 보고서 우리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게요. 네. 그런 뭐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소총을 개발하고 나면은 그 뒤에 뭐 기관총도 아무래도 국산화할 욕심이 생기는 거고 사실 그 전에 M60 기관총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했고요. K3 같은 경우 이제 미군이 본격적으로 이 분대 지원하기를 보급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교리를 맞춰가지고
자체적인 분대 지원하기 필요하다. 근데 이젠 K2와 K1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것도 국산을 하자 해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K3 모델하고 좀 닮아 있는 거 아닐까요? 제일 비슷합니다. 네. M249라고 네. 이게 쉽게 해서 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대 지원학인데 이 총을 기반으로 K3를 개발했기 때문에 외관상 굉장히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하고 조작법도 똑같고 한마디로 K3가 없을 때 제일 비슷한 총입니다라고 보여주기 딱 좋은 총이죠. 아, 그렇군요. 아 참고로 이 K3가 실은 네. 영화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JSA. 공동경비교육 네. 그렇죠. 예. 그때 벌써 K3가 나와 있었나요? 있었죠. 그게 K3인데 M249처럼 분장을 했어요. 그때 K3를 미국에 수출을 했거든요. 아. 그 K3를 산 사람이 미국의 영화 총기 업체예요. 아. 그래서 그걸 사가다가 미군이 쓴 M249처럼 개조를 했어요. 그 업체에서. 그 다음에 JSA 촬영팀이 그거를 빌려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특수효과 팀에서 M249 사기 힘드니까 그렇죠. 예. K3를 사가서 군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격도 무엇보다도. 싸고 하니까는 꽤 많은 영화에서 K3를 M249처럼 바꿔서 많이 촬영을 했다고 고지라에도 하더라고요.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옛날 고지라.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고지라. 이번에는요 K 시리즈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총을 두 정을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K4 고속 유탄 발사기와 K14 저격 소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K4군요, 드디어. 저 유탄들인 거죠? 예. 저는 참 총이라고 분류하기 힘들어요. 40mm니까요, 구경이. 분당 350발이 넘게 나와요. 우리가 M203도 총이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유탄 발사기라고. 네. 이건 실험도 사실 탄약값이 너무 비싸서 실험도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연습탄으로 하죠, 저 파란색. 그렇죠. 지금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좀 느린 편이니까요, 총치고는. 총에 비하면 아무래도. 저렇게 보이나요? 똑바로 날아오는 게? 예, 그 쏘는 자리에서 보면은 총알 날아가는 게 보여요. 음. 근데 정말 매복해서 저거에 걸리면 아휴 상상하기 싫어요. 없어지네요, 그냥. 표적이. 저게 폭발하는 탄이 아니라 연습탄인데도 저렇습니다. 워낙 실제 탄알은 그럼 저것과는 다른 거죠? 저거는 실제 탄을 맞으면 폭발을 하죠. 아, 유탄 그렇죠. 발사기입니다. 네. 아. 저거 연습탄만으로 맞아도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짱돌이 초속 400m 속도로 날아오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K14 저격용 소총입니다. 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저격용 소총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K14 요즘 핫하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단발식이죠. 그렇죠. 볼트 액션, 흔히 얘기하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상당히 부럽네요. K14는 네, 진짜 참 부럽네요. 요즘이라면 이제 지급을 한다라는 게 가장 장점할까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예, 군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급을 한다. 저 탄피를 맞춘 거예요?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K4와 K14를 만나보셨는데 먼저
K4가 지금 현장에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물은 처음 봅니다. 가까이 가서 예. 볼까요? 이게 지금 실물이잖아요. 실물이죠. 자, 저도 한번 자세를 잡고. 거치대가 저 같죠? 예, K6하고 같습니다. 네. 빼놓고 왔어요. 오. 오, 예,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되면 이제 장전이 된 거고요. 그렇죠. 이러면 여기서부터 연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 깜짝아. 이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큰 놀이새가 들어 있어가지고요. 볼트 움직임만 좀. 와. 우와. 이게 놀이새 무게만 해도 M60보다 무거워요. 놀이새만. 이게 지금 아, 놀이새인가요? 예. 이게 무식한 게 놀이새가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이 놀이새하고 무게하고 이 복조용 수철 두 가지만으로 이 탄피를 받아내는 아주 단순 블로우백이에요? 단순 블루백입니다. 와. 정말 아, 그러면 심플해요. 이 구조는. 놀이새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어떤 기계적으로 뭐 속도를 늦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게와 용수철만으로. 무게로 커버하는. 여기에 유탄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탄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탄창이네요. 이렇게 해서 덮고 탄 덮개를 탄 덮개, 예, 덮개 네, 덮고. 탄 덮개를 덮고 예. 아까 하신 것처럼 아, 그냥 당겨주면 안 되고요. 옆에 여기를 누르면서 네, 이렇게 눕힌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눕힌 다음에 예. 이건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오! 네, 옆에를 누르시면서 예, 그렇게.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게 격발인가요? 그렇죠. 예. 발사.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근데 이거 이러다가 뭐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오! 웬만한 총이 그냥 반동보다 센 것 같은데요. 아니, 오, 이 누르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은 한 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쏠 때는 터터터터 이렇게 나오는 쏠 때는 거죠. 이게 이제 누르면서 그렇죠. 예. 누르면 눌렀다 놨다 할 때마다 그만큼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또 계속 나가는 거죠. 연발로 나가고 놓으면 멈추고. 그렇죠. 예. 어차피 놀이새는 이게 자동으로 그렇죠. 밀려서 장전이 될 테니. 예. 우와. 군용 무기 많네요. 단순 블로우백. 그렇죠. 예. 상상도 못. 세트가 밀려버렸네요. 오, 이게 세트가 다 밀려버렸네요,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저도. 우와. 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순 블로우백이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대부분의 K3 같은 경우는 K2나 K3는 가스압 작동식이라고 네. 놀이새가 잠겨 있다가 이 가스 때문에 가스 피스톤이 후퇴하거나 그러면은 비로소 그 폐쇄가 풀리는 네, 네. 그런 방식. 쉽게 해서 기계적으로 잠기는 게 따로 있고요. 네. K6도 놀이새가 잠겨 있다가 총열이 후퇴하면 그제서야 잠기는 게 풀리는. 아, 이렇게 뒤로 당겨질 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네. 놀이새 무게만으로 이 탄피가 후퇴하는 충격을 받아냅니다. 용수철하고. 아. 정말 간단해요. 그 피스톨하고 비슷한 방식이 있나요? 권총에 더 가깝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질의 압력이 낮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렇죠. 낫죠. 예. 음. 그래서 오랫동안 이거를 놀이새를 붙잡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되는 거죠. K2 같은 아, 경우는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안에 잠기잖아요. 예, 예, 딱 예. 밀려 들어가서 얘는 그냥 그 뒤에 무게로 딱 밀고 있는 거죠. 그 약실의 압력이 낮다는 게 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약 화약이 터질 때 그 네. 압력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얘는 던져서 맞춰서 폭발하는 거지 이걸 뭘 뚫고 지나가는 그런 그렇죠. 게 아니에요. K3가 900m가 넘는데 이건 240m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탄속이 초당 초당 네, 240m를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사거리는 1,500m 나옵니다. 유효거리가. 이렇게 느리게 1km가 넘게 그 이제 나가요. 무서우니까요. 총알이. 1500m 나가려면 몇 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아, 저기서 보이겠네요. 잘하면 볼 수도 있어요. 네. 날아오고 있는 게 1000m 한 4초 넘게. 아까 본 것처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연사를 하면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여러 발 날라오고. 얘는 그런 장갑차뿐만 아니라 탱크까지도 탱크는 좀 무리죠. 이중 목적 공포탄이라고 개인용으로도 대장갑용으로 쓸 수 있는 탄이 있는데 네. 그걸로 50mm의 장갑판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갑차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상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걸프전에서도 BMP-1 보병전 수차를 격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병사한테 유탄 발사기를 쓰는 거죠. 원래 그러려고 나온 거니까.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쏘는 것보다는 네. 적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렇죠. 거기에 밀집 표적을 상대할 때 쓰는 거죠. 지금 이 화력으로 본다면 아까 분대, 예. 뭐 소대,
정도 했다면 얘는 뭐 대대급이라는 거죠. 대대급으로 가요. K6하고 같이 운영됩니다, 보통. 대대 유탄 예. 발사기를 K4와 K6가 그렇죠. 대대급으로 여기 있는 게 이것도 전부 다 역시 가시거리 내에서 교전할 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곡사화기는 아니고 네. 우리나라도 장비를 참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예. 자국의 무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 몇 없죠. 아무래도 군대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 수요가 생기질 않죠. 꽤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엄청 큰 거죠 지금은. 꽤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유탄 발사기를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도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안 달려 있고 이렇게 세워서 가늠자를 예, 보고 예. 추측을 했잖아요. 이것도 여기 이게 달려 있습니다. 세우는 게 밑에. 근데 거기에 이런 장비가 얹어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예. 아 대단합니다. K4.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현물은 K14는 저희가 불행히도 없습니다. 네, 불행히도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실 저도 여행인데 참 보고 싶었었는데 아깝네요. 쏴보긴 했습니다. 쏴보신 직접 것도 많고 쏴보셨나요? 근데 사실 M2도 쏴보시고 소총이면은 생각만큼 감동은 없어요, 사실은. 뭐 반동이 좀 세구나 정도. 잘 맞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저격총이니까. 근데 사격장이 100m가 채 안 되는 데라 뭐 멀리까지 맞춘다 걸 검증할 기회는 없었어요, 사실. 100m면 뭐 K14는 아주 근거리죠. 어쨌든 K14는 지금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는 꽤 핫해서 관심이 많이 있죠. 아마 모형으로 나와도 꽤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예. K14의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뭐 그렇게 딱히 큰 단점이라고 할 건 없는데 아무래도 볼트 액션식이다 보니까 저격총 중에 여러 가지 용도에서 흔히 얘기하는 지정사수, 그러니까 뭐 소대나 이런 분대나 소대급에 쓸 총 치고는 좀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배치 자체도 대대급 정찰 부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에 지금 쓰여져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지급이 지금 예.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총기 시리즈 K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와는 다른 K 시리즈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을 할지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리어는 육군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일반 전투 요원입니다. 그 병사들이 몸에 휴대하는 피복과 장구류, 그다음 장비를 총칭해서 기반 체계를 플랫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계 병사가 휴대하는 전투 장비 기반 체계를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추진해왔던, 점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던 피복 개선 사업, 장구류 개선 사업 또는 장비 개선 사업을 총칭해서 하고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기능을 향상시키는 확대 사업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워리어 플랫폼을 저희가 2020년까지 완성을 했을 때는 있는 모든 장병들이 최소한도로 갖춰야 될 생존성을 갖추게 됩니다. 용사 한 명 한 명, 장병 하나하나가 전투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사기 부양 대책은 생존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네, 이 워리어 플랫폼 바로 그 올해 나온 국방계획의 미래 군 전략화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떤 모습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 무슨 SF 영화상에서 나오는 네. 예전에 봤던 그 뭐 스타쉽 트루퍼스인가 뭐 외계의 무슨 버그들과 싸우는 뭐 이런 장비들 같이 나오는데 예, 화력이나 뭐 이런 것들 개인 또 뭐 안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어떤 개인 장비 아마 너무 병력이 많으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이름하에 정말 개선을 크게 하겠다라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찬 씨는 어떠세요? 일단 그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사실상 뭐 과학 문명이 발전하듯이 전쟁에 대한 무기도 계속 발전을 하는데 너무 좀 뭐랄까 수용에 대한 걸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동안. 다양한 서구의 군대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걸 흡수해서 계속 개량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상. 근데 저걸 사용하는 사병들도 좀 더 뭐랄까 교육을 더 이렇게 깊숙이 시켜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제 뭐 군복 같은 경우는
전원 차량 탑승을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방염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촬영할 방염된 수 피복을 있으니까. 받으면 더 덥다. 뭐 여름에 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내 몸이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군인이라면. 여기 지금 그 워리어 플랫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한번 예를 들어볼까 싶은데요. 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야시 장비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야간 투시는 있지만 다목적 관측경이 되는 거죠. 다목적 관측경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여기서 본 영상이 수신이 송수신이 다 되고 아 이게 뭡니까? 잘 보이시죠? 아 저기 지금 저 졸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다 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 예. 오 여기 열화상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신 게 열화상입니다. 지금 본 게요? 예. 아 그 열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 조금 열 받으셨어요. 얼굴이 환하게 나오시는데 아 이런 게 지금 야간뿐만 아니라 거리까지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오 방위각 219-8도. 오 여기 다 떠 있네요. 날짜, 방위각 그리고 지금 미터가 지금 여기서 45m밖에 되지 않아요. 3.78도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요. 고도각이 마이너스 1.6도, 5도. 굉장히 재밌으신가 봐요. 오래 보고 계시는데. 예. 저는 신기하거든요. 이런 걸 다 계산을 했었어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걸로 딱 한 번 찍으면 딱 나오는 거죠. 그 방탄 기능도 갖춘 밀리터리 전투복 그렇죠. 같은 예. 것들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좀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요? 예. 이 무기야말로 돈이 좀 되는 수출품 중에 하나잖아요. K 시리즈도 그러면 어떤가요? 얼마 전에도 이라크에도 수출이 됐고 K2C가요. 네. 그다음에 뭐 말라위였나 아프리카 어디서 K2C가 수출된 걸로 알고 있고 K3 같은 경우는 또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데들도 꾸준히 수출이 됐고 또 K4도 얼마 전에 멕시코에 수출이 되는 등 꾸준히 수출은 되고 있습니다. 네, K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어. 요즘은 좀 더 좋아졌어라는 생각보다는 요즘에 맞는 그 시대에 따라가는 것들이 K 시리즈에서 나와주고 있고 또 우리 군 또한 세계 어딜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군이 있으니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무기도감 더 K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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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실제 맞춤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